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잠자던 지방 깨어나다. 와, 대단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잠자던 지방 깨웠다. 분양권 거래 대구 142건. 네, 대구 색깔을 보면 118건, 155건, 자, 현재 142건. 더 늘어나겠죠. 점점 순증하고 있다. 드디어 지방이 깨어나고 있다. 분양권 거래 3개월째 증가세. 한번 봅시다. 분양권 거래 1월달, 2월달, 3월달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4월달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3개월만 보면 이러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빨로파순 작년 24년 노란색. 작년 대비 거래량 반토막. 작년 대비 거래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다릅니다. 네, 머니 S. 지방이 깨어나는 거 맞나요? 아니거든요. 분양권 거래량 지금 보시면 4월달 이 흐름이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8,400건, 이거 8,800까지 갑니다. 작년 거래량을 최고 거래량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거래량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예, 현재 4,300건인데요. 한 5,000건 전후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제가 야, 거래량은 늘었는데 대출이 안 늘었다. 이상하다. 이상한 현상. 답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 전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 내용에도 답은 있었어요. 왜? 이때 계약하면 잔금은 보통 3개월 내로 칩니다. 그 등기 비율이 3개월 내로 등기 치는 게 한 95% 정도 됩니다. 이 통계도 제가 다 만들어냈었죠. 자, 그러니까 이때 계약했으니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자, 이때 여파가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거 거래량 한번 땡겨 쓰고 한번 폭등하고 나면은 그거 끝이야. 작년에 끝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내리막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지금 한껏 달아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려고 한다. 요 뉴스에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요 내용 보면 되겠네요. 3월에 증가폭, 3월은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한 1조 8천억? 예. 근데 벌써 2월에 3조 넘게 대출을 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출 총액이 줄어듭니다. 네, 경제 한 1.5%인가요? 물가 한 2.3%인가요?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3.8% 정도 가계대출 늘리려고 했는데 물가도 별로 안 올라. 물가 왜 별로 안 오를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 성장률 떨어져. 그러면 대출 총액은 더 많이 줄어들어. 대출 총량제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요. 야, 세종시는 촌도론에 따라서 희망이라도 있지. 해수부도 옮겨간다 그러지. 북극 항로 시대라 그러지. 부산도 희망이 있지. 서울 경기야 원체 잘 나가니까. 야, 중간에 우리 낙동강 우리 낙동강 이 최종 방어선. 우리는 낙동강 우리는 오리아리가. 대구 사람은 낙동강 오리아리가 왜 이카노?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사실 집값 띄우는 정책만 안 해도 집값 오르지 않을 거예요.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아마 말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말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책을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물가 왜 많이 안 오를 것인가? 이미 오를 건 많이 올라 있어요. 한전의 주가를 보면 2만 원 전후의 흐름을 보이던 것이 2만 5천 원입니다. 얘들 뭘로 수익 냅니까? 전기요금 인상했죠. 물론 기업 부분 많이 인상하면서 요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1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환율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기름값이 1년 전 대비 무려 24%나 쌉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은 조금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다들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나스닥 22,0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18,000 정도 수준. 금값 불과 1년 전쯤에 혹은 1년 반 전쯤에 이거 온스당 2,000불 정도 하던 것이 3,400불, 거의 한 70% 가까이 폭등해 있는 상태에 테슬라 240불 수준에서 거의 한 500불까지 갔다가 트럼프 전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갑자기 야, 금 안전자산, 비트코인 안전자산, 야, 달러를 버려라.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4.4%. 이거 5%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물 기준으로는 4.9%. 와, 매년 이자를 거의 5%까지 주는 상품. 근데 달러가 약간 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엔비디아 140불 정도 수준까지 갔던 것이 100불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 미국 달러 지수 불과 두세 달 전쯤에 109까지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게 1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 가스값도 떨어졌고 요거 엔캐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요 정도. 엔화는 미국이 휘청하는 사이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한 1년 전쯤에 혹은 2년 전쯤에 굉장히 약했을 때 얼마였나요? 네. 8.5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달러 엔화만 들고 있었어도 거의 한 20% 정도 차이. 답을 정해놓고 비꼬든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보통 비꼬든 말하는 부분은 저한테 먼저 비꼬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등신처럼 하고 누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누가 합니다. 누가 또 막 댓글로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는 답변도 못하는 등신이 되고 답을 하면은 비꼬듯이 말하는 아주 싹수 노란 놈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저는 입을 닫지 않고 지금 3년 4개월째 계속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다른 거 뭐 큰 차이 별 차이 없습니다. 전세 물량 줄어드는 추세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점점 확정치가 나옵니다. 요거 2080건 3월 2080건 4월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에요. 서울 거래량 반토막 나는 그 모양을 따라서 좀 희발이가 없습니다. 세종시 거래량 폭증하고 있고요. 부산도 약발 받으면은 좀 있지만 대구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인가? 젊은 층이 떠나고 싶은 도시 거의 5손가락 몇 손가락 4손가락 안에 드나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대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가지고 오나요? 이제는 일자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지는 못하거든요. 6억 이상 거래량 차지하는 비율 10% 정도까지 반등해 있는 상태. 전세 거래량은 그렇다고 딱히 4월달 되면 4월달에 전세 거래가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요. 실거래 가격 확인하고 마치도록 빨리 마칠게요. 이거 벌써 8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일 비싼 건 8억 5천. 신고가 대단해요. 몇 건 있고요. 최신의 아파트를 칼로면 다 가잖아. 그러면 사면 되지. 저한테 와갖고 딴지 걸 거 뭐 있습니까? 오르는 거 이야기하죠. 근데 이 수익이 전고점 대비 2%, 3%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오히려 싼 아파트 가지고 있었으면 좀 손해가 컸을 것이고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었으면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이득은 아닌 것 같더라. 금값이 70% 오르는 동안 대구 아파트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5%, 10% 올랐다고 좋아합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는 거에 차라리 더 나았던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현상 범어 7억 전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동대구 지역 강한 모습. 그리고 뭐 있나요? 좀 특별하게 가격이 오늘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고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대구 텐인텐 게시판에 제가 주말에 이 글을 좀 읽으려고 봤는데 저도 띄엄띄엄 들어가지만 조회수가 없어요. 조회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났다고 뭐니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제 주변에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다르죠. 예. 이제 많이 다들 생존이나 노후나 이런 것들에 더 크게 관심이 있지. 집값으로 한 번만 뻥튀기 더 해가지고 내 노후를 한번 편하게 보내봐야지. 주식산업센터 이런 거 투자했는 거 11억, 12억 투자했는 거 2억, 3억으로 거의 80% 가까이 폭락해버렸잖아요. 대출 잔뜩 내서 했을 것이고 자기 손에 한 개도 안 떨어지는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한탕 해가지고 너의 돈 한몫 챙겨가지고
물론 또 뭐 투자한다고 나도 고민하고 뭐 하고 고생했다 이럴 수 있지만 꿀 빨려고 하다가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근차근 모아가도 뭐가 폭등했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차근차근 모아가도 예,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은 뭐 노후 대비나 이런 것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거래 가격 요 정도로 줄이고요. 전세의 월세화 저절로 진행 중이네요. 저절로. 전세 보증금 돈도 부담스럽다. 전세 살고 있었는데 야 보증금 좀 빼줘. 나 너무 힘들어. 나 월세로 좀 전환해줘.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2년 전보다 그래도 예, 평균 전세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그것이 뭐 5%? 뭐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마무리할게요. 고가의 전세 사는 사람. 뒤에 내용 좀 많이 줄였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4억 이상.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다 같이 반등해버렸죠. 대구도 집 사기 더 부담스러워졌죠. 보통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졌다는 의미는 다른 변수들은 제껴놓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진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